어머, 이것밖에 없어? 애들이 뭘 먹고 사는 거야? 좀 채워놓고 살아지. 바빠서요, 어머니. 주말에 장 보려고요. 바빠도 그렇지 애 있는 집이 이러면 되니? 응? 어머니, 알겠어요. 잘 해 먹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웃음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웃고 있었는데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한 말인데, 아끼니까 한 말인데, 저 아이가 힘들까봐 나온 말인데, 그런데 왜 저 표정이 마음에 걸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후로 며느리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 말수가 줄었습니다. 명절엔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며느리 행동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며느리 관계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며느리의 그 웃음이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래 묵은 서운함 하나가 조용히 풀리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딸처럼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말을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딸이나 마찬가지야. 딸처럼 생각하니까 편하게 지내자. 진심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역할을 강요받을 때 가장 먼저 조용히 거리를 둔다.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역할을 배웁니다. 엄마가 힘들면 먼저 알아채는 법, 명절에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는 법, 잔소리를 들어도 관계를 끊지 않는 법, 수십 년이 쌓여서 몸에 밴 것들입니다. 딸은 상처를 받아도 돌아옵니다. 평생을 함께 쌓아온 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다릅니다. 결혼 하나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준비도 없이, 연습도 없이, 그 뿌리 없이 그냥 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며느리 입장에서 딸처럼 대하겠다는 말은 따뜻한 선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대의 목록으로 느껴집니다. 딸처럼 나를 따르고, 딸처럼 나를 챙기고, 딸처럼 내 편이 되어 달라는 것, 딸처럼 내가 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달라는 것. 며느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래서 웃으면서도 긴장하는 겁니다. 철원에 사시는 윤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결혼하고 첫 명절, 윤 여사님은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야.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줄게. 눈물이 날 만큼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처럼 대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무서워. 윤 여사님은 그 말을 나중에 전해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무섭다고 했을까? 억울하셨습니다. 서운하셨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딸처럼 대하겠다는 말은 나는 너를 딸로 여긴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선언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역할을 부여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긴장합니다. 부천의 강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니까 말하는 거야. 살은 왜 이렇게 쪘어?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딸이니까 뭐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 말은 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친딸은 그 말을 들으면 툴툴거리다가도 금방 풀립니다. 평생을 함께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다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조용히 마음의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그 문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딸처럼 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딸처럼 대하면서 딸의 권리는 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딸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딸에게는 틀릴 권리가 있습니다. 딸에게는 자기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그 권리를 주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딸처럼이라는 말이 진짜 사랑이 됩니다. 두 번째, 가까움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와 추억 한 조각 공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의 아내니까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따라야 한다고, 당연히 나를 챙겨야 한다고, 당연히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그 당연함이 며느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임 여사님은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간다는 사실이 늘 불편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면서 친정엔 왜 그렇게 자주 가? 그 말을 며느리에게 직접 하신 적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시댁 방문이 뚝 끊겼습니다. 임 여사님은 억울하셨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사실 맞는 말 아니냐고. 하지만 며느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소유가 아닌데 내가 어디를 가든 얼마나 자주 가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인데 왜 비교를 당해야 하나. 비교를 당하는 순간 사람은 맞서거나 피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며느리는 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래갑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의왕에 사시는 노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데려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밤에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주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 일요일에 가도 될까요? 차 여사님은 그 문자를 받고 조용히 우셨다고 합니다. 오라고 조르지 않았는데 먼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가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의무로 오는 며느리와 마음으로 오는 며느리는 다릅니다. 표정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의 온도가 다릅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잘 살고 서로 잘 살다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것. 그게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내 아들의 사람이지 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며느리도 편해지고 나도 편해집니다. 가족치료사 머레이 보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가족이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다. 며느리는 아들을 통해 내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고리를 건너뛰고 며느리와 직접 연결되려 합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하고 며느리 살림을 직접 들여다보고 며느리 아이 교육에 직접 한마디 얹습니다. 전부 사랑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 영역에 누군가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허락 없이 내 공간에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경주의 배 여사님은 며느리와 단둘이 자주 밥을 먹으려 하셨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자리가 늘 불편했습니다. 아들 없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긴장이 됐습니다. 혹시 또 뭔가 지적하시는 건 아닐까? 그 자리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일종의 면접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관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뢰가 먼저 쌓여야 친밀감이 옵니다. 신뢰 없이 친밀감을 강요하면 상대는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산의 이 여사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선이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맛있는 거 사줘라. 엄마가 사라고 했다고. 며느리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접 챙겨줄 때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크게 전해진 겁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잘 살길 바라고 그 마음 하나만 가져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억지로 딸을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해질 때 며느리는 스스로 가까이 옵니다. 마무리하며 나는 그날 냉장고를 열면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억지로 먹이면 체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줘야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도 아닙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 선택을 내가 존중해 주면 됩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잘 살고 가끔 얼굴 보면 반갑고 보고 싶을 때 연락 오면 기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관계가 딸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잘 살길 바라는 것. 그것도 충분히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딸처럼이라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해주세요. 딸처럼 대한다는 선언보다 오늘 와줘서 고맙다는 한마디가 며느리 마음을 훨씬 더 따뜻하게 합니다. 둘째, 며느리 집 냉장고는 열지 마세요. 부엌은 며느리의 영역입니다. 손님처럼 거실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셋째, 연락은 아들을 통해 하세요. 직접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아들 편에 안부를 전하세요. 그것이 더 따뜻하게, 더 빠르게 마음에 닿습니다. 며느리가 멀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딱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며느리를 한 발짝 더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당신은 나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시대와 조금 어긋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최대한 많이.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잘 살길 바라는 것. 그 마음 하나가 억지로 가까워지려는 것보다 훨씬 깊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잘 살도록 놓아주세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